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맥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계약을 해보지 않으셨던 사회초년생분들, 집주인과 계약을 하러 나왔는데 대리인이 나올 경우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또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저희 거의 30년 업력의 리맥스 코리아 박소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소호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건물주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하는 일들은 빈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들 개인적인 생활이 있으니까 바빠서 현장에 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대리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임대차 계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건물주들이 인근의 부동산이나 지인한테 대리 계약을 좀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저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죠? 전월세 계약 사기 사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기 사건에서 특히나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또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 요즘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리로 계약을 하러 온 사람한테 위임장이라는 거를 발급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위임장을 확인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런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임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대리해서 쓴다는 것은 계약서 작성을 진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위임장을 여러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위임장만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걸까요? 네, 근데 위임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위임장에는 집주인의 직인이 낙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 또 집주인의 주민등록 사본이 같이 첨부가 돼서 3장의 문서가 모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임차인, 즉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보관을 하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계약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 사람한테 이러한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권한을 부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증빙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3가지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저 못 믿어요, 믿고 계약하세요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약간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영업 방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전월세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 정말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네, 꼭 위임장이 있어야지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처럼 부동산 초보는 위임장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임장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야 명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다 보니까 현재 집주인의 정보, 그러니까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위임을 받는 사람은 지금 나와서 나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그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부대되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뭐 건축물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집주인이 뭐 이름이 맞는지, 이런 생년월일 정도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안에서 위임을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위임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는지, 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전에 뭐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긴 했는데, 월세 계약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가지고 뭐 잠수를 타는 그런 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확실하게 내가 지금 전세 계약을 하러 갔으면 거기에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적혀져 있는지, 월세면 월세를 대신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분명하게 적시가 돼야 된다. 그걸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 순간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월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전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다른 것들 확인을 하느라고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놓쳐도 소중한 전세금,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계약하는 그 과정을, 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녹음도 다 되잖아요. 그 과정을 다 녹음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 건물주가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줘서 위임장을 써줘서 대리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현장에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건물주와 직접 통화를 해보시고, 또 그거를 뭐 녹취를 또 해놓으면 더 좋겠죠. 위임장에서 확인된 대리인이 확실하다면 대리계약을 하러 나오신 분의 주민등록 등본을 복사본으로 또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그런 어떤 모든 그 확인과 절차를 따라가 줘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확인 사실 없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 집주인은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그런 어떤 근거가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리인이 나와서 전월세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뭐 보증금이라든가 계약금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대리인의 통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실명 확인된 통장, 그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의심부터 그렇죠.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주의사항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위임장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위임장 안에 어느 부분까지 위임이 되어 있는지, 전세로 되어 있는지, 월세로 되어 있는지 이거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녹음을 하시면 안전하고, 또 집주인과 통화가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직접 통화를 하셔서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의 그 정보뿐만 아니라 나와 계약을 하는 대리인의 주민등록 복사본을 잘 챙겨 놓으셔야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전월세 계약을 대리인과 계약할 때 꼭 확인할 내용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믿을 수 있는 리맥스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